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석규입니다. 이석규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제가 이제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용계획-확인서 이런 공적 장부, 서류 보는 걸 이제 앞으로 하나씩 다 올릴 텐데, 오늘은 일단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34회 시험에서도 도시개발조합도 나오고 정비조합도 나왔는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발 서너 번만 반복을 하고 입으로 떠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술술술 풀립니다. 항상 그 전에 뭘 이해하시냐면 도시개발 사업은 건물 짓기 위해서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 땅 위에 아파트, 상가, 공장을 지었을 때 이 노후화돼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게 재개발, 재건축. 얘가 항상 먼저라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을 만들잖아요. 환지 방식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개발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없어요. 왜냐? 토지만을 구획정리 사업을 하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보면 추진위원회 5글자니까 5명 이상이 둘 다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꼭 주의할 점은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동의였는 것. 추진위원회 만들 때는 과반수. 추진위원회 과반수. 그리고 시장문수 등의 승인받아요. 여러분요, 추진위원회는 승인받아서 만들어진다. 추진위원회 승인.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입으로 막 떠들면서 익숙하게 하고 공부를 했는지. 추진위원회는 인가받는 게 아니고 승인받는다. 시장문수 등에게 승인. 그리고 운영 규정을 만든다. 정관이 아니에요. 조합이 만들어지고 정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단계는 정관이 아니고 운영 규정.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에는 추진위원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요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 야, 이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 시도 이렇게 바꾸거든요. 요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을 했으면 여기 가서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여기 가서 설립인가 받으라, 이 얘기예요. 지정권자. 도시개발법은 전부 지정권자. 그래서 개발계획도 지정권자. 실시계획인가 지정권자. 자, 토지상환 채권 발행계획 승인 지정권자. 다 지정권자인데 하나. 그게 뭘까요? 환지계획인가가 시군구. 자, 지정권자한테 가서 설립인가. 요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문수 등인데, 시장문수 등이라고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5개를 다 합쳐서 시장문수 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조합은 설립인가권자가 다 시장문수 등. 오늘 지정권자, 도시개발 사업 지정권자, 구역 지정권자, 시장문수 등. 이렇게. 자,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는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3, 2 이렇게 토지 면적 나왔죠. 3분의 2 이상 해당 소유자 와, 요럴 때는 이제 면적과 총수가 나오면 와 플러스 and 이렇게 총수의 2분의 1. 자, 국공유지 포함해서. 자, 그러니까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서로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또는이라고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 때는, 자, 토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전체 면적이 있으면 전체 면적의 3개면 3분의 2. 그리고 이 사람들의 도장 찍어준 사람이 총수의 2분의 1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하고 총수의 2분의 1.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나오죠.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서 조합 설립할 때는, 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인데, 자, 재개발은 이런 거 무조건 이제 빈칸 채우시오, 서술식 나오니까 가로 2개니까 뒤에서부터 1, 2, 3, 4. 재개발은 뒤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나오면 1, 2, 3, 4. 재개발은 뒤에서부터 1, 2, 3, 4.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은 정상적인 재건축을 할 때 추진위원회는 단지의 공동주택 나오면 각동 나오죠. 요 각동, 각각. 백구동,
108동, 107동 할 때 동별 과반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이렇게 4개 동의 아파트 단지면 각각 동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동, 나동, 다동, 라동이 있으면 90세대짜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4구 360세대 아닙니까? 그럼 재건축할 때는 자 가동의 과반수 46개, 나동의 과반수, 각 동의 과반수 받아야 돼. 근데 가동은 과반수 받고 나동은 반대하니까 한 2개 모자르게 받고 다동은 2개 더 받고 안 돼요. 동별 과반수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할 때 여러분 집에 갈 때 우리 아파트 재건축할까? 그러면 동별이 5개 동 있네? 10개 동 있네? 그럼 동별 과반수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재건축은 4분의 3, 4분의 3 한번 해보는 거예요. 4분의 3, 4분의 3. 재건축은. 동별은 과반수. 동별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그 다음에 단지가 아닌 지역이다라는 얘기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여러분요. 여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공동주택 단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구역 지정을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지가 일부가 포함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각각 동일한 말을 못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는 단지가 아닌 지역이 구역에 포함됐단 말 나오면 일단은 4, 3, 3, 2, 4분의 3, 3분의 2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재건축, 정상 재건축은 4분의 3, 4분의 3. 재개발은 뒤에서부터 1, 2, 3, 4. 재개발은 뒤에서부터 1, 2, 3, 4. 재건축은 동별, 동과. 전체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그 다음에 단지가 아니기 포함했다.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한다. 4분의 3,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이거 뭔가 약간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의원에는 항상 도시개발이 먼저 나온다. 재개발. 그래서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50 캔 둘 수 있다. 머스터가 아니고 50캔. 이건 더블. 100명이 있을 때 두어야 한다. have to 두어야 한다. 그래서 50인 그 다음에 100인. 50인 100인.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한 방에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아하. 그런 거 지문을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받고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데 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 다음에 공고 방법의 변경 같은 경면 변경은 신고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변경할 때 다 인가받고. 자, 그 다음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데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신하는데 도시개발하고 사실은 정비조합의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신 못하는 게 비슷해요. 사실은. 여기도 보면 정관 변경, 재개발 재건축도 정관 만들어지겠죠. 조합이니까. 이 변경 안 돼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인데 여는 개발계획이 없다. 자, 그 다음에 환지계획인데 여는 관리 처분계획이라고 하거든. 똑같은 게.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안 된다. 합병해산 안 된다. 물론 이제 사업 완료로나 합병해산 여기 됩니다만. 자,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에서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신 못하는 것.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에 수립 변경하는 거.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그 다음에 조합 임원 선임이니까 조합장 뽑는 것, 합병해산, 조합 날려버리는 이 5가지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자, 이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정관, 관리처분계획, 임원, 합병해산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원의 선임은 대의원에서 안 되는데 보궐선임은 또 돼요. 이게 임기 3년 남았는데 3년 임기에 1년 남은 이사가 1년 남았는데 병으로 죽어버렸다. 요 1년짜리 선임하는 것은 그걸 보궐선임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대의원에서 해도 돼요. 조합장은 빼고. 조합장 보궐선임은 안 돼. 총회에서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산도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여기서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비교 딱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 다 사단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도시개발조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 만들어지면
얘들은 조합이란 말 써가지고 민법에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민법에 재단법인도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적 구성체니까. 근데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해서 권리와 의무 능력 행사해야 되지 사단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단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요 다 임원의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공통사항이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이잖아요. 셋 딱. 그래서 비성년, 비한정, 후기는 미성년자. 요 어리버리 삼총사.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된 자. 그 다음에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이 안 된 자. 그 다음에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요것이 그대로 똑같은데 여기서 추가되는 게 이 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그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그 안에 살고 있다. 배우자가 살고 있다. 직계 전 비서기 살고 있다. 그거는 이제 들어간 거죠, 이게. 아니, 구청장이 조합 설립 인가권자인데 재개발에, 재건축에 구청장이 우리 아파트 또는 재건축 단지 안에 살고 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 결격 사유 같은 것들을 또 비교하는데 임원의 결격 사유는 있어도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도시개발조합하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한눈에 쫙 해서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그로 5번 이상 반복을 해야 우리가 머릿속에 남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월달, 3월달 쭉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하나만 탁 꽂아라. 그러면 자, 하나만 딱 선택해라. 그러면 도시개발조합 지정권자, 나머지 시장문수 등. 그 다음에 동의. 개발조합은 3분의 2, 2분의 1. 자, 재개발은 뒤에서부터 1, 2, 3, 4. 재건축은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전체 토지面 4분의 3. 단지가 아닌 것이 포함됐다. 그러면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재개발은 동의 안 한 사람도 당연 조합원 되고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되고 도시개발조합은 동의 안 해도 당연 조합원 다 된다. 토지 소유자들이라고 딱 정해서 요걸 꼭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여기 34회 시험은 어렵게 나왔다. 광범위하게 나왔지만 절대 단순하게 대가리 따서 외우지 마시고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아야 안심하고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은 35회 합격을 합니다. 명작 공법과 함께면 꼭 합격합니다. 화이팅!